한 점을 지나고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을 쓰래.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A, B라는 점은 사실상 그러니까 A, B라는 점의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자, X는 A라는 직선이 있어요. X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Y는 B라는 직선이 있어요. Y축의 수직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 점이 A, B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이 직선은 뭐라고 나타낼 거냐?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어때요? X좌표가 얼마입니까? A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면 X는 A라고 쓴다 이 말입니다. 별것도 아니죠? 이거 이미 사실 배운 내용이죠.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Y는 B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X축에 잠깐만 문제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Y축에 평행인 직선이라고 하고요. 평행한 직선.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 보니까 마치 화살표가 안 달려있는 XY축 같죠? 그래 보이지 않나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절편꼴이 나타내지 못하는 애가 있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직선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누구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얘는 함수도 아니야. Y축의 수직인 직선, 얘는 상수 함수야. 사선, 얘는 일차 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세 개 중에 누구는 기울기가 없다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고요. 왜냐면 사실상 Y의 계수가 이미 뭘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1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Y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은 Y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Y를 없앨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 B에 뭘 넣어도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형태의 직선은 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이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기울기 절편꼴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직선이 기울기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기울기 절편꼴을 쓰게 되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면 사실 알고 보니 답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이었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X축의 수직인 직선은 매우 쉬운 직선이기 때문에 놓치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직선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형태를 쓰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탈락하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직선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뭘 쓰셔야 되냐면 얘를 쓰셔야 됩니다. 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A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Y축의 수직인 직선이 나오고요. Y에 0을 집어넣으면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나옵니다. 만약에 A, B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선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기에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0이 아니다 써 있잖아요. 이게 실제 뜻이 뭐냐면 A, B와 그러니까 A, B는 동시에 여기 밑에 써놨네요. A, B는 동시에 0이 될 수 없다. 이것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A, B가 동시에 0이 되면 얘는 직선이 아니에요. X, Y가 둘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케이스는 세 가지밖에 없죠. 둘 다 0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는 0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케이스를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이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이 상태로 써도 되는데, 당연히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 절편꼴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걸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나오죠. 이건 선생님이 다른 이름 뭐라고 했어요? 사선이라고 부르자고 했죠. X축의 수직도 아니고 Y축의 수직도 아닌 직선이고요. 굳이 읽어보면 기울기가 얼마이고 마이너스 B분의 A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직선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이번에 0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0이기 때문에 사실상 AX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얘를 정리하면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기울기가 없다고 표현을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그럼 얘는 BY 더하기 C는 0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니까 얘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절편꼴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결국 빠뜨리지만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빠뜨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반형이 좋은 거네, 기울기 절편꼴은 나쁜 거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기울기 절편꼴은 미정계수가 몇 개입니까? A, B 2개죠. 일반형은요 A, B, C 3개잖아요. 미정계수가 3개인 거보다는 2개인 게 더 다루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축의 수직이 아니다, 혹은 기울기가 있다, 이런 보장이 있으면 기울기 절편꼴을 쓰는 게 편하죠.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면 사실상 일반형을 써야 맞다. 그런데 많은 수의 문제들이 기울기 절편꼴을 써도 답이 나올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답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우연찮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우연이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죠? 답을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고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이 직선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을 수 있다든가 혹은 X축에 수직할 수 있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기울기 절편꼴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것도 참 웃긴 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풀어도 문제 다 풀릴 거예요. 그리고 한 권 막 2권 풀고 이제 그 다음 책 푸는데 이제 그거 안 했다고 막 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럼 지금도 그런 문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지금도 그런 문제 너무 많이 넣으면 애들도 풀기 싫어해. 그냥 그렇게 돼 있다. 원래 구조가. 너네 살살 꼬셔가지고 좀 따라오게 한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 주고 좀 따라오게 한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 주고 이래야지.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걸 주면 에이 안 해. 이렇게 할까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11번 볼까요? 이거 쓸 줄 모르는 학생 되게 많거든.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울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기울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걸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되죠?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얘가 누굴 지난다고 했어요? A를 지난 다음에 그러면 A를 대입해보게, 직선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x1과 y1은 문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숫자예요. 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뭘 깨닫냐면 이 식에서 C가 무엇인지를 깨닫죠. C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C의 자리에다가 저걸 집어넣으면 당연히 성립하겠죠. 맞니? 그러면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은 0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모양을 사용할 일은 많진 않겠지만 실제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A, B에 뭐 없이? 관계없이 뭘 지난다? x1, y1을 지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딱 써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선생님 그럼 이 식은 A, B에 관한 항등식인가요? 정답입니다. A, B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기억납니까? 무엇에 대한 항등식, 모든 무엇에 대하여, 임의의 무엇에 대하여, 어떤 x에 대하여도, 혹은 x에 값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항등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석을 해보자면 저게 x1, y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조금 더 나간 해석이긴 한데 선생님 그러면 이건 두 직선 x는 x1과 y는 y1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점 중심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마치 팽이처럼. 왜냐하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지지 못합니다. 그냥 뱅글 돌고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근데 방향을 정해주든 나머지 한 점을 정해주시면 짜잔 나야 이렇게 하나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넘어가 되겠죠? 자 이거 봐봐요. 평면 위에 서로라는 세 점. 이거 아마 쌤에도 많이 나올 텐데. 자, 한 직선 위에 있다. 어떻게 풀죠?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리즘 알려줄까요? 한 직선 위에 있다고? 그럼 기울기가 같아. 이렇게 풀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기울기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자친구가 요즘 사이 어때? 여자친구 인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라면 x는 얼마? 이런 꼴일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x좌표가 동일합니다. 즉 1과 k와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 k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 답하고 관계없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면 해보면 다 안 되거든. 주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학생들이 뭘 해? 생략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 통수를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원래 그렇게 돼 있다. 두 번째, 기울기가 존재함으로 라고 해야지. 왜냐면 이미 위에서 존재한다는 거 알았잖아. 그쵸? 그러면 누구의 기울기와 누구의 기울기로 구하냐? 사실 기울기는 세 번 구할 수 있죠. A랑 B 가지고 한번 구할 수 있고 B랑 C 가지고 한번 구할 수 있고 A랑 C 가지고 한번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A의 좌표가 제일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A, B의 기울기랑 AC의 기울기로 푸는 게 더 좋겠지. AB의 기울기는 K-1분의 마이너스 2고요.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분의
4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어찌 한다고? 같아야 합니다. 그럼 잘 봐.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배 하면 4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분모인 k-1을 마이너스 2배 하면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 수 있겠니? 그놈의 크로스 좀 그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자가 마이너스 2배잖아. 그럼 분모도 마이너스 2배일 거 아니냐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k가 2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나요, 친구들?